지금 당장 멈추세요. 미국 경제 4.3% 성장,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 괴물이 서민 자산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 숨겨진 진실, 미국발 경제 쓰나미가 한국까지 직격탄이에요. 이거 모르면 당신 자산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3분 안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분석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 GDP 4.3% 성장 뒤에 숨겨진 인플레이션 위기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떻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뉴욕의 겨울을 상상해 보세요. 록펠러 센터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밤하늘을 수놓고 브라이언트 공원 스케이트장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미끄러지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이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뉴욕 시민들의 염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그 시절,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록펠러 센터의 트리처럼 지금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눈부신 성장률을 기록하며 희망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려 4.3%라는 경이로운 GDP 성장률은 지난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 미국 경제의 완벽한 회복이라는 찬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는 회복세를 넘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시장의 장밋빛 기대를 한껏 불어넣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 화려한 숫자가 모든 진실을 말해줄까요? 대공황 시기 잠시나마 웃음을 찾았던 뉴욕 시민들처럼 지금 미국 경제의 활기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먼저 표면으로 드러난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미국 경제는 최근 GDP 성장률 4.3%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성장을 견인한 주역은 다름 아닌 소비 지출입니다.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메이시스 백화점은 활기 넘치는 쇼핑 열기로 가득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며 이 모든 것이 강력한 경제의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과 연방대법원의 판결 같은 정치적 이슈들조차도 기본적인 소비 회복세는 꺾지 못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빈 애시 연준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그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하임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죠. 금리 인하는 곧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주식 시장의 상승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뉴욕 증시는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듯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며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시장의 낙관론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정부는 관세 정책의 비용을 외국이 흡수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책이 미국 경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딱 그 꼴입니다. 4.3% 성장률이라는 눈부신 지표 뒤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숨어들어 사람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세 비용을 외국이 흡수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강화된 관세 정책은 고스란히 기업의 생산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기뻐했는데 마트에 가보니 모든 물건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임금 3.5%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이를 압도하면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은 가게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고 주택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 모아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살인적인 주거비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 약화는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무역 적자 비상사태까지 선언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며 경제 활력을 불어넣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있죠.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수치마저 과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제 지표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안의 그림자들이 과연 미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런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주장하며 이 모든 건 내 관세 덕분이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의 행정부는 4월부터 상호 관세를 고율로 시행하겠다며 전 세계를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는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바로 연방대법원이라는 거대한 방패에 의해서 말이죠. 최근 연방대법원은 시카고의 군 배치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역대 3으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 도시인 시카고의 군 투입을 경고했지만 대법원은 연방 개입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통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대법원이 그에게 날린 이례적인 패배로 평가됩니다. 외신들은 이를 뜻밖의 제동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 방위군 동원 편법과 반란법 위협까지 드러나면서 법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려는 사법부의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과연 트럼프의 칼날과 사법부의 방패 사이에서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미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거대한 미국 경제의 소용돌이는 태평양 건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세 인하는 오히려 수입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미국발 관세 전쟁의 나비 효과가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이 관세 정책이 단순히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과 일부 주들은 관세 환수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관세 환수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들이 행정 지연과 기업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신속한 가이드라인 보완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관세 전쟁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뉴욕의 화려한 겨울 풍경 뒤에 숨겨진 미국 경제의 복잡한 민낯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4.3%라는 눈부신 GDP 성장률과 활발한 소비 회복세가 펼쳐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고용 약화, 살인적인 생활비 부담, 그리고 극심한 소비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이에 제동을 거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맞물리면서 미국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실험대에 오른 듯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미국을 넘어 태평양 건너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로 인한 국내 산업의 부담과 일자리 감소 우려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죠. 과연 지금 미국 경제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위기의 전조일까요? 한편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환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치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 미국 경제는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와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거대한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모든 흐름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경제의 양면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음 행보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자본 흐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신흥 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의 기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는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열된 소비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면 물가는 더욱 치솟을 것이고 결국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정책의 양날의 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또 다른 복병입니다. 4월부터 시행될 고율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면 그 피해는 미국과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양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한국의 주력 산업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또 다른 타격을 받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공장을 옮겨 관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고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환율 변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 가치가 약해질 수 있고 이는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어 금리가 다시 오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둘째,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따라서 실물 자산이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투자처를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직업 안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고용 시장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경기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부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는 격언은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경제 뉴스를 꾸준히 읽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무지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 사이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경제 민족주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각국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면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세계화의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화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선진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혼란은 더 균형 잡힌 새로운 시스템을 향한 진통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무역도, 완전한 보호무역도 답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런 전환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GDP의 70% 이상이 무역에서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관세 장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저장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식량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다양한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취약계층입니다. 실업급여, 기본소득, 의료보장, 주거지원 등을 통해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결국 답은 균형입니다. 단기와 장기의 균형, 성장과 분배의 균형, 개방과 보호의 균형,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화려한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화려한 경제 지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률은 높아 보이지만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사법부의 제동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한 나라의 경제 위기는 다른 나라에도 즉각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은 한국의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우리 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부터 경제 뉴스를 하루 쉴 분이라도 읽으세요. 환율, 금리,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세요.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비상금은 충분한지, 투자 포트폴리오는 적절히 분산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셋째,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네트워크를 넓히세요. 경기 침체가 와도 경쟁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넷째,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 비율을 늘리세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하세요.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지 아니면 경착륙으로 위기를 맞이할지는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 경제 역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기술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뉴욕 시민들이 스케이트장에 모여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1997년 외환 위기 때 한국인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장밋빛 환상에 속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현명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무지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미국 경제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